네, 이거는 그 볼보 S80 2세대 2012년 이후식이 2세대죠. 그거의 변속기 마운트, 변속기 밈이라고도 하는 부품인데 이게 좀 비싸요. 국산 거보다 한 10배? 그 부속이 한 10배 정도 비싸요. 대부분 다 볼볼게.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꽤 있는데 예전에는 좀 품질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개선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중국에서. 기존의 그 수입차들 뭐 국산도 마찬가지지. 차량 그 기존 부품을 개선해서 기존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개선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제품이라고 뭐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지. 요즘 한국이 더 문제죠. 어떤 제품이나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여기에 좀 곡선이 있어가지고 붙어요 이렇게. 요거는 고무죠.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진동을. 엔진에서 진동이 생기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탈탈탈탈 하는 이런 진동이 없지만 변속기도 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속기도 큰 진동은 아니지만 변속기를 꼭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속기 자체적으로 진동이 없더라도 엔진에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엔진이 떨리면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변속기도 떨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충격이에요. 변속기를 엔진 쪽에다 올려놨는데 바퀴 쪽이나 이쪽에서 충돌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갈길 같은 데도 그렇고 특히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디 뭐 구덩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미션은 깨집니다. 쇠가 아니고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진동을 줄일 목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데 중국산이고요. 뭐 중국산이라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62,700원에 들여온 거예요. 배송비 포함해서. 쿠팡에 1.5 물류라는 데서 들어온 건데 일주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쿠팡에 가서 막 뒤다 보면 1.5 물류라고 있어요. 뭐 그 업체를 내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이면 엄청 빨리 들어온 겁니다. 보통 10일 이상 2주, 보통 2주 잡거든요. 빨리 오면 뭐 9일, 10일 정도 하는데 10일 만에 들어왔고 62,7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국내에서 이거 20만원 넘게 팔죠. 물론 뭐 자기 돈 투입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 정도. 또 재고가 있어서 즉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바로 그냥 뭐 큐브로 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지금 10일을 기다렸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G마켓이나
11번가나 옥션이나 이런 데서는 해외 배송 물건을 마치 국내 배송인 것처럼 광고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당장 들어올 줄 배송이 바로 될 줄 알고, 심지어 뭐 당일 배송된다 이런 취지로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지적을 하니까 좀 지적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하니까 조금 그게 줄어든 것 같던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외 배송이면 해외 배송이라고 적고 추정되는 날짜를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지. 당일날 출발한다, 다음날 출발한다, 국내에서는 하루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정비를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됩니까? 뭐 가격도 달라지는 건데, 재고가 있는 건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금융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주문해서 들여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 그거는 좀 더 가격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하고 또 별개로 문제로 정비를 하는 날짜를 가 있는 건데, 그걸 놓치면은 차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쿠팡에는 없어요. 해외 배송인데 국내 배송인 것처럼 해놓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쿠팡이 그런 점에 있어서 온라인 그 영업을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 냈다가는 바로 퇴출해요, 걔네들은. 그 어떤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시발번가에서 해외 배송한다는 사람들도 물건은 똑같아요. 품질이 저하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물건 똑같고 가격도 싸요. 다만 해외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판매를 좀 해볼 그런 욕심에 해외 배송이라는 걸 좀 숨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제품 똑같고 물건 가격이 뭐 5분의 1, 많은 건 10분의 1 이하인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 되고, 다른 데도 있어요. 지마켓에도 있고 11번가, 옥션 뭐 다 있어요.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보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물건이 동일한 건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 차대번호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대번호로 확인해주고 이러는 데가 좀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죠. 근데 그래서 본인이 내 차에 들어가는 보석이 어떤 건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거랑 일치하는 걸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부속값이 뭐 2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정비소를 가면 여기다 가격을 또 덧붙이죠. 부속값에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20만원짜리 같으면 뭐 30만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 그리고 공임 20만원. 그럼 50만원 되는 거예요. 이거 6만원짜리가 50만원 되는 거야. 50만원. 50만원도 싸지. 그것도. 이거 7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이거 교체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국내에서 수입차들 부속이나 그다음에 수리비 가지고 장난 노는 거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실을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이까 뭐 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자동차 관리법상 이거 교체하는 건 가능합니다. 정비 자격 없어도 되고, 자기 차를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엔진 내부 수리라든가 변속기 내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
단순 오일 교환이라든가 뭐 청소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거는 자동차 관리법상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에서 정신 나간 새끼들이지. 어찌됐든 62,700원. 조금 더 싼 것도 있긴 있죠. 5만원대도 있고 그런데 62,700원 정도면은 최저가예요. 그리고 물건은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잘 왔어요. 1.5 물류에서 잘 들어왔고,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허브 베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 앞바퀴나 뒷바퀴에 바퀴 돌아가는 쪽에 베어링이 있죠. 허브 베어링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얼마씩 있냐면 2-30만 원대씩 했었죠. 하나에. 양쪽 다 하면은 보통 뭐 40만 원, 50만 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임을 갖다가 뭐 50만 원 붙이면 100만 원. 허브 베어링 앞바퀴 2개 교체하는데 보통 100에서 120만 원 이랬어요. 근데 허브 베어링이 5만 원대에 들어와요. 그러면 베어링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선품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개선품인지 이런 건지도 확인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만 원대 같으면은 뭐 12만 원이면 충분하죠. 앞바퀴 얘기하는 거예요. 뒷바퀴는 또 별개 문제예요. 거기는 뒷바퀴는 뒷바퀴는 조금 더 싸지. 합쳐서 10만 원 안쪽으로. 볼보 S80 얘기하는 겁니다. 국산은 2만 원대에 나오죠. 국산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팔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싸게 팔죠. 그래서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어요. 정부에서 장난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토부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장난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앞으로 그 짓도 못하겠지. 그 짓거리 못하게 할 거야. 봅시다. 뭐 자동차 회사나 또 이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국내 산업을 엉뚱한 얘기. 국내 산업을 누가 보고를 하고, 국내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국내 산업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언제 있는 거지. 그거 100년 전 얘기지. 누가 국내 산업을 보호를 합니까? 어떤 놈이? 그 어떤 사업이 국내 산업인데? 뭐 국산이라고. 아니 다 국산이지. 그렇게 따지면은 다 중국산이고,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다 미국산이지. 그러잖아요. 아니 한국만 하더라도 미국에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게 미국에서 만든 미국산이야 한국산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말장난하는 거. 그렇게 놓고 나서 국내 산업 보호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 생기면은 팔아먹기 힘들게 되면 한국에다 갖다가 덤핑 치죠. 응? 역수출하는 거예요. 한국 놈들이 한국 소비자한테 사기친다니까. 응? 그렇게 놓고 나서 그 노조나 이 새끼들은 지들 연봉 올려달라고 지랄을 하고, 연봉이 1억인데 일반 조립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전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떤 게 수입차예요 그러면은? 응?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라고 뭐 포드, 뭐 유럽 자동차라고 뭐 폭스바겐 어쩌고 해가지고 미국 유럽 다 그거 전부 다 지금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만든 차다. 스웨덴에서 만든 차다. 그러면 그거 뭐 그쪽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까? 전 세계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잖아요. 특히 예전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부품을 유럽에서 나눠서 만들었죠. 동구권에서 공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가 임금으로 만들어서
서유럽에다가 납품한 겁니다. 그거. 예. 심지어 아랍 쪽에 그 아랍이라든가 중동 쪽의 국가에다가도 하청 줘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거예요. 서유럽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무슨 뭐 독일제다, 뭐 영국제다, 뭐 스웨덴제다 이러고 떠들었던 거고,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인도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거. 근데 한국에서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만. 네? 한국 소비자들이 한테만 무슨 애국 어쩌고 뭐 국내 산업 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무슨 애국입니까 그게? 매국이지.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죠. 경쟁력 없게 만드는 거. 미친 듯이 돈 벌어서 에? 저 조직적인 그 범죄자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 그게 매국이지 애국이겠습니까? 헛소리를만 하고 헛질할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운전 이거는 내 두 번째 구입해 보는 거예요. 직접 구입한 게 두 번째예요. 이거 지금 한 7년 전쯤에 구입해가지고서 내가 수리를 할 줄 모르니까 갖다 주고서 좀 고쳐달라 그랬는데, 정비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비소를 어떻게 믿어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진동을 잡아주고, 그리고 요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마운트가 좀 달라요. 여기도 고무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엔진 마운트는 어떻습니까?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걸 잡아주도록 위쪽에 완충 장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쪽 부위하고 이쪽 부위가 엔진룸에 그 배터리 얹어놓는 그 몸체 그쪽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 상부하고 양쪽에서 물어주게 돼 있어요. 이 양쪽에서.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잡아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망가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벌어져요. 망가지면 이게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때가 되면 여기가 벌어지겠죠. 이쪽이 벌어진다 이게. 근데 지금 이게 개선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뭐 너덜너덜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여기도 고무로 되어 있고 위에서 이제 좀 완충 장치를 하는데 이것도 다 너덜너덜해지죠. 덜그럭덜그럭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위아래에서 잡아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겠죠.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면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요철 부위라든가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속기가 좋을 리가 없죠.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요거는 교체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서 소개를 했던 그 변속기 상부, 거기에 이제 그 오일 주입구 볼트인데, 이거를 센터에서 가져온 지가 지금 한 일주일 넘었죠. 이거를 가져오고 이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흡기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흡기 덕트하고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교체하면 또 연결해가지고 또 해놔야 되잖아요. 아, 귀찮다. 그리고 지금 변속기 오일도 한번 교체를 할 거고, 근데 변속기 오일 이외에
변속기 오일이 좀 안 맞는 거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변속기 그 주행으로 바꿨을 때 덜컹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한 번에 해결하려면 이거 뜯어야 되는 겁니다. 다 뜯어야 돼요. 부속 잘 왔어요. 중국에서 잘 만들어요. 그 물건 정확히 옵니다. 물건 안 오고 떼어먹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부속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외에서 구입한 게 한 500만 원어치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구입을 해서 물건이 뭐 좀 이상한 물건이 오거나 그 하자 있는 물건이 오거나 물건이 오지 않는다든가 다른 돈을 요구한다든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줄 잡아서 한 1000건 이상의 1000개 이상의 1000가지 이상의 물건을 작년 한 해 동안 구입을 해서 내가 쓰고 있는데 한 건도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품한 건 몇 개 있어요. 몇 개 10개 안쪽인데 그런 거 말고는 뭐 판매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특히 이제 그 국내 그 수입 그 오퍼식으로 수입 대행하는 식으로 해서 주문 받아가지고 해외에서 발주해서 들어오는 이런 업체나 물건들도 문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 한 2주 이상, 나 20일까지 걸려본 적도 있긴 한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빨리 들어오고 대부분 본인들이 손실을 보고라도 해결을 해줘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1, 5 분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볼보 S80 2세대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 그래서 5만에 10만 킬로미터 이상 5년 이상 타신 분들 그 안쪽으로 타신 분들은 뭐 쿠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끝난 분들은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 볼보 같은 경우에는요 센터 볼보 센터를 내가 웬만한 데는 다 겪어봤는데 영등포에 그 볼보 센터가 있죠. 거기는 일단 전화 응대 자체가 좀 불량해요. 거기는 뭐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어쩐지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수리하는데 굳이 뭐 그 짓거리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 내 돈 내고 내가 차 수리하는데 그 바가지를 쓰고 들어갔는데 그럼 뭐 부속이나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그러면은 없다 그러고 그래요. 확인해 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영등포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거긴 내가 안 가요. 그리고 좀 오래된 데가 성수센터거든요. 볼보 성수센터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거기는 꽤 오래됐는데 거기도 좀 문제가 많죠.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뭐 공임달까 어쩌고 떠드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거기도 지금 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돈을 너무 비싸게 받아요. 수리비를. 부품이야 뭐 정해진 가격들 가지고 하는데 지금 워낙에 비싸게 받고 그리고 성수도 안 가죠 웬만하면. 예전엔 거기를 많이 갔었는데 그리고 또 센터가 뭐 여러 군데 있죠. 서초센터
볼보 서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들이죠. 수리도 안 하고 수리했다고 수리비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좀 뭐 오래된 얘기니까 그것도 한 4년 다 돼가는 얘기니까는 그 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짓을 해놓고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뭐 그 운영자 뭐 대표이사든 사장이든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조치가 없었어요. 센터에서만 뭐 실수했다 이런 얘기. 실수는 무슨 실수를 합니까? 무슨 뭐 나사 하나 무슨 마개 하나 빼먹고 뭐 너트 하나 빼먹은 것도 아니고 로어암 30만 원짜리 물건값만 30만 원이고 수리비까지 해서 50만 원이 넘는 그런 부속을 어떻게 그거를 수리를 안 하고 교체를 안 하고 그걸 했다고 돈을 받습니까? 실수로 가능해요 그게? 그리고 내가 그거 달라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수리를 그 센터 같은 데 가서 하시거나 그 뭐 카센터 정비대 조그만 데 가서 수리를 하시더라도 부속 달라 그러셔야 돼요. 부속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부속을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차에 달려있을 때 확인하기도 힘들고 차를 드러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힘들지. 부속을 교체해가지고서 그 부속만 이렇게 보면은 별게 아니라고요. 꼼꼼하게 보면 이거 뭐 때문에 문제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차 고쳤는데 부속 달라 그래야지 그거. 고품은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체 안 하고 교체했다 그런 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 수리 맡기면은 어디 딴 데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사기꾼인데. 진짜예요. 이런 뭐 정비사들은 뭐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뭘 심합니까? 정상적인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뭐 그리고 이 정비소에 차가 들어갔다 나오면 크든 작든 어디든 간에 정비소에 이렇게 수입차들 특히 이런 차들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망가져요. 어디를 망가뜨려도 망가뜨려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나사 없고 수리하다 나사 하나 빼먹는 거예요. 떨구면 찾아서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나사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사 하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제 거는 이제 또 배터리 뚜껑이 없습니다. 정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놈이 뚜껑을 갖다가 빼놓고 잊어먹고 그냥 출고시킨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죠. 그걸 뭐 예전에는 지금 내가 직접 수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엔진 룸 열어볼 일이 별로 없죠. 바빠 죽겠는데 그 언제 엔진 룸 열어가지고 뭘 합니까? 종종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정비소를 2군데를 들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정비소에서 이 배터리 뚜껑을 없애버렸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 뚜껑 그까이 거 뭐 없어도 그만이지 않냐? 그것도 4만 원씩이에요. 센터에서는 배터리 뚜껑 그 덮개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통 덮개 그거 7만 원씩이에요. 7만 원. 그냥 플라스틱 그냥 네모난 거 뚜껑 덮어놓는 건데 7만 원씩 한다고. 그리고 국내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거 국내 재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아무리 못해도 5만 원, 6만 원 그렇게 하죠. 센터보다 더 비싸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그렇게 주의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요거가 왔으니까 이것도 교체를 하고 변속기 오일도 퀀텀 거 무주 지포트 쪽에서 오일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잘 팔더라고요. 무주 지포트에서 구입한 퀀텀 거 하고 1호물류에서 구매 대행해서 들어간 요거 하고 센터에서 가져온 이 개선품 그때 제가 0.1초라 그랬는데 요 부분이 개선된 걸로 보여져요. 여기에 지금 나사산이 없죠. 여기 요 끝에 그죠?
이 끝에 나사산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이 끝에 나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안 열려요. 열리질 않습니다. 살짝만 조여놔도 열리질 않아요. 이거 특수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에가 뭉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뭉개질 정도로 안 열려요. 이거 일반 새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특수광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뭉개질 정도로 이게 안 열려요. 이 끝에까지 나사산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말만 나사산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열지 말란 얘기죠. 변속기 오일 교체를 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변속기 오일 교체할 때 뭐 드레인식으로 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구멍을 내서 아래쪽에 드레인 볼트 쪽에서 기름 빼내가지고 교체들을 대부분 하죠. 위쪽에서 안 하고. 근데 나는 뭐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위쪽에서 교체를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잘 열리고 잘 닫히고, 그리고 그 가스켓 그 통이나 알루미늄 그 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끼우게 돼 있죠 여기. 그러면 밀착도 잘 되고 잘 열리고 잘 닫히고 뭉개질 일 없고, 이게 개선품인 거죠 이게.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